최근 이재명이 갑자기 어떤 거 올렸습니까? 검찰이 나를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SNS 올린 겁니다. SNS 올린 거예요. 이거 이재명이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민주당이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의 무더기 통신 사찰에 게슈타포 판치는 나치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뭐 독재자도 혀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이게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실제 검찰이 이러한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때문이에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통신 기록 조회에도 바로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신자 정보 조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거품 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통신자 정보 조회.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건입니까?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에요. 즉,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핸드폰이 수사 대상이겠습니까? 김만배 신앙님의 핸드폰이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신앙님 안에 핸드폰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전화번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땡 010에 뭐뭐뭐뭐뭐뭐 전화했고 이게 A씨라고 쳐요. 그러면 이 A씨가 이 번호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실제 김만배 신앙님의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는 겁니다. 통신자 정보 조회. 실제 통신사를 향해서 이 번호가 그 가입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절차예요. 물어보는 절차.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마치 통신자 정보 조회가 아니라 뭐 하는 것처럼 마치 통신 사찰을 한 것처럼. 즉, 김만배 신앙님의 통화 기록, 더 나아가 이재명의 통화 내용을 마치 검찰이 다 사찰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들이 프레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통신자 정보 조회예요. 김만배 신앙님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그 휴대폰 번호가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이러한 통신기록 조회를 안 당해요. 통신기록 조회를 안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이재명이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바로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있어서. 왜겠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휴대폰 안에 이재명의 번호가 없었더라면 이재명은요 통신기록 조회를 당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김만배 신앙님 휴대폰 안에 이재명의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이재명은 실제적으로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요 확실하게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왜냐? 이들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검찰이 지난 1월 달에 통신기록을 조회를 했는데 왜 이걸 7월 달이 되어서야 알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니들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당시 니들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잖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 83조라고 있어요. 83조.
여기에 어떤 법령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법령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친 것만 읽으시면 돼요. 전기통신사업자, 즉 통신업체입니다. 뭐 SK, KT 이런 곳이에요. 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SK, KT한테 요런 자료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면요. 그 통신사업자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요청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용자의 설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여기에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실제 통화 기록 있습니까? 문자 내용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이것을 실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언제 만든 거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오십시오. 2023년 12월 29일. 언제 개정했습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 개정된 겁니다. 2023년 12월 29일. 네? 저기 파란색으로 맨 마지막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아니, 자신들이 동의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검찰을 향해서 통신 사찰을 하냐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 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걸 왜 늦게 통보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웬요? 니들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잖아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통신사업법 제83조의 2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사업자 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기관의 장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즉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 어떤 예외 조항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뭐라 써 있습니까? 수사기관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요. 얼마간이나? 자, 이렇게 어떻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정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최대 7개월까지 이와 관련돼서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유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2023년 12월 29일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 차지할 때 통과시킨 법이라고요. 통과시킨 법. 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김만배 신앙님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번호가 진짜 누구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최장 7개월까지 이와 관련돼서 통지를 안 하고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을 만들었다고. 언제? 2023년에. 근데 지들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걸 문제 삼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신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 법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의 김종민이 만들었어요. 민주당 김종민이. 네, 아시죠? 내가 조국이냐? 민주당 김종민이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민주당 김종민이 만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누가 동의해 준 겁니까? 민주당이 동의해 줬으니까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1대 국회에도 지금 22대 국회에도 다수석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즉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요 이런 법이요 실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당신들이 만들고 당신들이 통과시켰는데 왜 이걸 문제 삼냐고.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요 내로남불도 정독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실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2년에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뿐만이 아니라 실제 기자들까지도 통신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뭐 했다고요? 지금과 관련된 법안이 안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법령에 의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과거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할 때는 법령에 의하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검찰이 통신조회를 했는데 왜 이걸 비판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수사기관이 통신기록 조회를 하면요. 괜찮다. 이거 괜찮은 거다. 라고 말을 해놓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 통신기록 조회를 하면요. 사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억지를 부릴까? 네? 일개 유튜버인 조조차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일을 왜 민주당 좌파들 억지를 부릴까? 자, 결론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번 달 14일 날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떡밥 던져놓고 그걸 편향된 언론들이 띄워주고 그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걸 주대로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마치 나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빌드업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실제 이러한 입법 활동은 누가 했다고요? 민주당이 한 거라고요. 자신들이 이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로남불을 일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그 법안에 따라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것이고 민주당이 만든 그 법안에 따라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와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어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한 가지라도 물어보기 위해 건덕지를 만든 것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좌파들이 이런 목적을 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론전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론전. 어떤 여론전?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검찰이 악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사의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언론사의 스피커가.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떻게 조명을 해줄까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제 TV 보도에서 어떻게 조명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KBS는요 보도조차 안 했어요. 자, SBS 이렇게 보도했고요. 자, TV조선 이렇게 보도했고요. 채널A 이렇게 보도했고요. JTBC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양측의 입장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양측의 얘기를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전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MBC입니다. 자, MBC는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야. 뭐 하는 겁니까? 비판 보도의 재갈, 언론인 통화 기록 대거 조회, 보좌진 당직자까지 통신조회, 야권 통신사찰, 반발 잇따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의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MBC가 MBC하고 JTB가 JTBC 할 땐 저는 안 무섭다고요.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조중동이 실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MBC, JTBC 편향된 언론들이 민주당의 말만 실어준 건 한두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넘어가면 조중동에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자, 오늘 보시면은 조선일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측의 목소리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통신조회와 관련돼가지고 합법이다, 정치 사찰이 돼가지고 여야가 3년새 입장을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기까지 인정한다고요. 실제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검찰, 의원, 기자의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 규모 안 밝혀.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누구 목적이랑 맞는 겁니까? 민주당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목적하는 게 뭐라고요?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돼가지고 사찰이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목적에 맞는 제목을 지금 동아일보가 달아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들이 하고 싶은 목적. 검찰을 넘어서 누구를 부정적이게,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이게 비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 사설을 가지더라고. 검찰, 야당과 언론이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윤석열 대통령 미친 짓이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이런 검찰 수사기관 통신조회와 관련돼가지고 비판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동아일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설글 써도 좋아요.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공평하게 써야죠. 동등하게 써야죠. 어떤 글? 이재명도 써야지. 이재명도. 네?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통신 조회와 관련돼가지고 사찰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이자는 하나도 안 꺼내면서 누구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할 거면 다 하고요.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네?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TBC가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왜냐? 양쪽의 의견을 다 실어줬으니까. 더 나아가 MBC가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고요. 왜? 원래 이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러한 프레임을, 이러한 목적을 조중동이 함께 보도한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가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타이틀 달고 있고요. 윤 대통령한테 부정적이게 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설까지 달아서. 아니, 한겨레도 그렇게 안 썼어요. 한겨레도 뭐 하는 겁니까? 타이틀에는요, 검찰 얘기만 했습니다. 물론 내용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얘기했지만, 근데 동아일보는 뭐 하는 겁니까? 제목에 쓰지도 않았던 윤 대통령을 지금 제목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론을 그냥 마냥 공정하고 마냥 중심 있다, 마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고 문제 삼을 건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중동이라고 마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 지금 어떤 논조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비판할 건 분명히 비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할 거면 다 하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할 거면 다 칭찬하고요. 비판할 거면 다 비판하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재명의 내로남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 윤석열 정부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거면 다 하라고. 할 거면 다. 네. 근데 지금 사실상 메이저 언론이라 말하는 동아일보가 누구만 빼놓고 민주당, 이재명 빼놓고 누구만 검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뭡니까? 시시비를 가려야 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열릴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이걸 한 가지로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를 벌인다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것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방송장악 청문회. 시청자 여러분, 당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신들이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던 KBS 방문진 이사진들까지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거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뭘 달아드렸습니까? 고정 댓글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자, 뭐 달아드렸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방통위 업무 마비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청원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지금 청원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청원 받고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올려놓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5만 명 채우면 되는 겁니다. 5만 명 채워서 이와 관련 우리가 여론화 펼쳐보자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빠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빠르게. 아직까지 동의 안 하신 분들은요, 빠르게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하루 만에 우리 5만 명 채워봅시다. 하루 만에 5만 명 채우면요, 분명히 언론에 보도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원을요, 한 가지만 올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2가지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까지? 최민희와 관련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최민희와 관련돼서는 청원 불수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안 받아준대요. 네, 시민 여러분들, 국회에서 안 받아준대요. 인사청문회 후보 모욕한 최민희와 관련돼서 해임 청원을 냈는데 국회에서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아주느냐? 자,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하의 청원 인사청문회 후보 모욕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해임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회에 접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법 4조에 따라서 이걸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청원법 4조가 뭘까? 청원법 4조가. 자, 청원법 4조는요, 이겁니다. 청원기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웃긴 게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회에다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원법 4조에 따르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기관 등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법에 따라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제출했어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아줘? 네? 아, 이게 앞뒤가 맞냐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지금 국회에 따르면은 뭐라는 겁니까? 청원법 제4조에 따라가지고 청원이 불수리 되었대요. 근데 청원법 4조는 뭐라고요? 청원기관입니다. 어디다가 청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국회에다 청원을 했다고. 근데 왜 안 받아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법 4조에 따라가지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다고요. 누가? 국민이. 근데 이걸 청원법 4조에 따라 안 받아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왜 받아준 거예요? 네? 아니, 최민희 해임이나 정청래 해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청래 해임 청원은 받아주고 왜 최민희 해임 청원은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관련된 170명 징계는 받아주면서 왜 최민희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 이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좌파들이 내놨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청원을 왜 받아준 겁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청원법 6조에 따르면요, 청원 처리에 제외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에 따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있는 중의 사안. 허위 사실 안 된다고. 근데 해줬잖아.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주지 말아야 될 건 다 해주면서 왜 최민희와 관련돼서 안 받아주냐고요. 최민희와 관련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낼 거예요. 또 낼 겁니다. 국회가 받아줄 때까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목소리 내줘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실제 오상종 단장님이 작성해 주셨고 실제 청원한 겁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최민희와 관련돼서 국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낼 겁니다. 왜냐? 당신들이 말했잖아요. 청원법 4조에 따르면은 청원 낼 수 있어요. 어디다가? 국회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던 방통위 업무 마비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된 징계청원은요, 우리 하루 만에 5만 명 만들어 봅시다. 오늘 안에 5만 명 만들어 봅시다. 이거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언론 보도 날 거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던져줘야죠. 어떤 걸 던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청문회가 열릴 때. 실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5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여론화를 시키고 그 여론화를 가지고 실제 이 청문회 안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는 그날 출석한 증인들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말되는 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발짝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공격거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민주당을 향해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하루 만에 5만 명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와 관련해서 같이 분노하시고 옆자리에서 분노하시는 분들 같이 독려하셔가지고 우리 5만 명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론화 시켜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정청래 해임 청원 관련돼서 우리는요, 며칠 만에 꼴랑 이틀 만에 5만 명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틀 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틀 만에 5만 명 한 거 하루 만에 단축시켜 보자고요. 우리 저력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칠 수 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